오세현 아산시장이 올해 시정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꼴찌를 차지한 세종시 교육청이 최하위 5명을 벗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예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일상 회복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가 본격 추진됩니다. 세종시의회가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오세현 아산시장이 신년 브리핑을 열고 올해 시정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 지 햇수로 3년째. 오세현 아산시장은 신년 브리핑에서 올해 최우선 순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600억, 하반기 400억 원 규모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1인당 최대 5천만 원 한도입니다. 시 출연금은 지난해보다 약 4배 많은 85억 원 수준입니다. 시중은행 대비 이자 비용이 1인당 연간 68만 5천 원, 제2금융권 대비 32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지역 화폐인 아산페이도 3천억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지난해보다 약 1,100억 원 늘어난 금액이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입 연령도 14세 이상으로 낮춥니다. 오 시장은 아산페이가 소상공인은 물론 시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며 지역경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며 확대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넘어 새로운 물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이전 2년간 아산페이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약 3,200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2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맹점 매출액의 평균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비롯해 전통시장 복합지원센터 조성과 충남형 공공배달앱 소문난 샵 홍보 등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석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세종시 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꼴찌를 차지하는 수모를 겪었는데요. 이에 연초부터 청렴도 향상 대책을 내놓는 등 올해 상위권 제도약을 위해 고삐를 죄는 모습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세종교육청은 최하위인 5등급에 머물렀습니다. 이전 3년 동안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았던 곳과 비교하면 매우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특히 내부 청렴도는 예년과 비슷한 4등급을 받았는데 외부 청렴도가 5등급으로 3단계 떨어진 게 뼈아팠습니다. 학교 신설 관련한 공사나 납품 현장에서 마찰과 갈등을 빚은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청렴 업무를 총괄하는 세종시 교육청 감사관이 새 업무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재차 머리를 숙였습니다. 감사관으로서 지난해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청렴도 상위권 제도약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청렴도 측정에서 취약 분야로 나타난 급식이나 가구 등의 물품 계약에 대해선 계약 시스템의 투명성 전반에 걸쳐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짧은 공사 기간, 학교 신설 적기 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공사 현장 관리가 되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물품이나 공사 계약 관련 업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부패 신고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금품이나 향응수수 근절에 힘쓰는 한편 부패 공무원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체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도 본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 등 160개 기관에 대한 자체 청렴도 진단을 올 상반기 중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김영수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천안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적 성장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나를 위해 행복한 천안,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천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돌봄 종합대책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삼선 천안시의회 의원 출신인 김 전 실장은 양승조 충남지사 정책보좌관과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천안시와 한국도로공사가 협약을 맺고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를 본격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 42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시와 도로공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음 달부터 실시 설계에 들어가 오는 2024년 말 개통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나들목이 개통되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비롯한 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가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이 대규모로 이뤄졌던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일련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 2015년 당시 일본 정부가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전제 조건으로 조선인 강제노역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는 등 약속한 조치들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은 물론 세계유산위원회에게 발송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예술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일상 회복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천안에서 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충남 지역 문화예술인 963명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연수입은 1,257만 7천 원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46.4%, 1,000만 원이 넘게 줄었습니다. 예술인 중 34.5%는 줄어든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고 34.1%는 가족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비 부담으로 병의원을 찾지 않거나 치료를 중도에 포기한 경험도 16.8%나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 등 사회 전반이 어렵지만 문화예술인들의 삶은 더 심각합니다. 공연이나 전시 등 본업인 예술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술인들의 수입은 작품을 팔아서 그것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작품 판매가 이미 끊긴 지 오래고 또는 예술 교육 또는 강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그 수입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거의 다 끊긴 상태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죠. 이런 가운데 천안시의 복지문화위원회와 천안문화예술 포럼이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국대 이원곤 명예교수는 장소 기반의 메타버스라는 발제를 통해 지역을 발판 삼아 예술가들의 활동 영역을 메타버스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과정에 자치단체 등의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어떤 제4차 산업혁명도 또 촉진되고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그런 공간이 자꾸 이제 그 실제 생활에 가깝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을 이용해가지고 예술가들이 좀 더 자기들의 활동도 확장시키고 또 거래도 높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또 창출할 수 있고. 한편 이날 토론자들은 천안에는 지역 예술인 현황과 같은
기초적인 자료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각종 정책과 지원이 탁상 공론에 그치지 않으려면 예술인들에 대한 실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청남도의 임산부 119 구급 서비스 이용 횟수가 지난해 7,054회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6,049회에 비해 1,000여 회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유형별로는 영아 이송이 842회로 가장 많았고 진료, 복통, 진통, 출산 순이었습니다. 임산부 119 구급 서비스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 그리고 영아가 이용할 수 있고 이송 예약제와 24시간 응급의료진 상담 서비스, 다문화 가정을 위한 통역 3자 통화 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유사 공사장 4곳에 대한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동절기 시공계획 수립과 이행 여부, 콘크리트 양생 관리 기준 준수 여부, 코로나19 방역 관리 등입니다. 점검반은 시청과 행복청 관계부서를 비롯해 건축사와 건축시공기술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게 됩니다. 세종시가 QR코드를 접목한 지방세 고지서를 도입했습니다. 이 고지서는 기존 고지서에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폰 카메라에 QR코드를 인식하면 지방세 환급금을 간편하게 조회 또는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와 동시에 시정 소식과 문화행사 일정, 맞춤형 복지 혜택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나 전자고지 신청 절차를 QR코드 인식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시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세종시 한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소득층 등에게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취업 자격증 드림유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취업을 희망하는 18세에서 65세 미만의 한솔동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등이며 요양보호사나 바리스타, 운전면허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한솔동 민관협력 특화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전문 분야 취업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상병헌 의원인데요.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세종시 상가 공실의 해결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의 상가 공실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상권 침체와 지역경제 악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대전 세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동지역 중심 상권과 주거지역 상가 공실률은 6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보람동 강변 상가는 64.6%로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에는 초대형 상가 건물이 준공된 지 1년 반 만에 통째로 국내 시장에 나오기도 했으며 이와 유사한 대형 상가들도 공실이 장기화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러한 높은 공실률의 원인으로 행복청과 LH의 상업용지 과잉 공급과 최고가 입찰 토지 분양 방식 및 과도한 업종 규제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는 고임대료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이 장기적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어렵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19년 행복청과 LH 세종시는 상가 활성화 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하며 상업용지 공급 조절과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상업용지 비율 조정은 미비했으며 그 이후에도 상가 공실률은 오히려 증가한 실정입니다. 이후 2020년 우리시는 상권 침체를 해소하고자 상권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5년간 1,719억 예산을 편성해 4대 분야에 걸친 50개의 세부 과제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골목상권 조직화, 경관 개선, 세종신용보증재단 및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등이 이에 해당되며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연도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자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여 점심시간대 주차 요금 면제를 실현했고 소상공인 지원 조례도 개정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증가세에 있는 공실률과 폐업 점포 수로 보아 좀 더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적극 공감하며 상가 공실률 해결을 위해 다음 3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동지역 상업용지 공급 조절을 위해 상업용지 건축물 허용 용도 완화가 필요합니다. 5.6생활권은 상업용도 면적을 기존 생활권 대비 60%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지만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공급 예정인 상업용지 비율의 축소가 필요합니다. 둘째, 기존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일부 상업시설은 입지적 장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에 맞지 않는 용도 규제로 인해 높은 공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권 상업시설의 용도 변경 허용 요건을 완화하여 생활권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업종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복도시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구 단위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청장과 협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 변경과 관련해 매해 40건 이상의 요청이 있었지만 반영된 사례는 없으며 우리 시는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셋째, 공실률이 높은 중대형 상가를 활용하여 숙박시설 부족에 대응해야 합니다. 출장이나 여행을 목적으로 세종시를 찾는 많은 분들이 부족한 숙박시설로 인해 청주 가경동 또는 대전 유성 등에 머무른다고 합니다.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확보가 필요하며 이는 숙박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소비를 짐작할 것입니다. 주변에 위치한 주거 및 교육시설 현황과 위해성을 검토하여 신중하고 한편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수도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세종시의 상가 공실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 상가 공실률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본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산 다문화 세계 시민교육센터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교육은 물론 다양한 세계문화 체험을 통한 인식 개선 등으로 충남 지역 세계 시민교육의 허브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기준 충남 지역 다문화 학생 수는 11,989명, 전체 학생 수의 4.62%에 해당합니다. 전년과 비교해 아산이 269명, 천안 181명 등 803명이 늘어났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늘고 있지만 대부분 일반 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 특히 중도 입학하는 다문화 학생의 경우 수업을 따라가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런 다문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 세계 시민교육센터가 들어섭니다. 옛 월랑초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중도 입학 가정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 4개 학급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존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교직원에 대한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와 학부모들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도 진행됩니다. 현재 다문화 세계 시민교육센터의 공정률은 50% 정도로 이르면 상반기 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현재 파견 교사 선발을 완료했으며 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팀도 만들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센터가 개원하면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인식 개선과 문화의 다양성까지 다문화 세계 시민교육의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나 신청이 현재 임신부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에서 신청하면 집으로 배송됩니다. 지원 한도는 임산부 1인당 연 48만 원으로 9만 6천 원의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아산시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감염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물 또는 지하수를 섭취하거나 감염자와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구토와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비누 등 세정제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과 손등을 자주 씻고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서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시는 어패류의 경우 중심 온도 85도에서 1분 이상 익혀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인 뒤 섭취하길 당부했습니다. 아산시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산림교육 정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산림교육은 숲 체험을 넘어 아이들의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아산시 영인산 휴양림을 포함한 지산, 남산, 권곡, 월랑, 유학숲 체험원 등 5개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부터 아산시 산림교육문화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세종시로 이전을 마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갖고 올해 첫 의장협의회 임시회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천안시 불당 일동 행복키움지원단이 후원받은 롤케이크와 컵 과일 도시락을 관내 저소득 이웃 1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착공 1년 만에 위용을 드러낸 세종 전통시장 주차타워가 설 명절 기간 중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28일부터 임시 개방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